혜린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같이 못 놀아줘.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아픈 건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그 얘기를 제가 진짜 듣고 싶었나 봐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황스택 기자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또 여러 차례 재발이라던가 인공와우 수술까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때 심정이라던가 감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저의 어떤 투병 생활을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하죠. 네, 혈액암이 3번 발병하면서 한 3년 9개월간 투병을 했었고요. 끝난 다음에 회사에 복직을 놀랍게 해서 1년간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좀 급성 중이염이 진단을 받고 대부분 급성 중이염은 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쉽게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와는 다르게 청각세포가 손상이 돼서 청력을 한 200일 동안 잃었었고요. 그래서 그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어떤 의료기기 수술을 통해서 지금 뭐 청력을 듣고 있고, 제가 뭐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지금 청각 장애인으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을 외부의 기기 덕분에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첫 번째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암이란 거는 한국인들 중 4명 중 1명이 암, 이런 그 숫자 속에 있었던 암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뭐 항상 어느 정도 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뭐 가족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첫 번째가 가장 큰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2번째 발병이죠. 재발했을 때. 왜냐하면 너무 치료가 잘 됐었고 예후도 좋았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혈액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확률이 높고 재발 위험을 낮춰주는 그 처치를 했음에도 또 한 번 암이 재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재발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이 많이 있어서 2번째 재발이 가장 심리적으로는 힘들었었습니다. 그 2번째 재발 얘기를 좀 들으셨을 때 그때 좀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장은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척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결과 들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재발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엄청 제가 낙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는 환자 함부로 포기 안 한다. 그런 말을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3, 4일은 정말 너무 낙담해서 다시 그 긴 항암과 다시 치료가 시작된다는 그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고민의 끝이 보면 선택지가 2개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망 속에서 계속 그냥 우울해하면서 치료할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살아갈래? 사람이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뭐 죽음을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치료라는 방법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보자라는 그 선택지를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다시 뛰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 2가지 마음으로 첫 번째 재발의 어떤 그 심리적인 공황이나 그런 것들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정신과적으로는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암 진단받았을 때 어떤 정상적인 불안, 공포, 두려움, 뭐 재발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디스트레스라는 말이 아예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암이라는 거는 진짜 그런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은데, 우창현 선생님도 혈액종양내과에 있으면서도 좀 환자분들 힘들어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많이 보고 이제 병이라는 게 또 의사들은 또 굉장히 또 희망적인 면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이끌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 환자분이 정말 심리적으로 좀 무너져 내려서 그걸 끌고 나가는 게 좀 힘들어서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이제 정신과 진료라든지 이런 다른 저희가 정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최근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좀 포괄적인 이런 지지 치료를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황스택 기자님 그때 이낙준 선생님 세바시 때도 뵙고 이제 오늘도 뵙고 하는데 또 두 딸의 또 아버님이기도 하고 네. 아내분의 또 남편이기도 하시고 이런 힘들었던 그런 감정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뭐 성격은 솔직한 편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힘든 부분들을 얘기했더라면 어떤 울고 나면 감정이 이렇게 순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왠지 어떤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강인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떤 좀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시선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냥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일기에는 어떤 얘기를 쓰셨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못 하시고 티를 못 내셨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셨을지? 그 일기 내용 속에선 지금의 이 순간만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도 썼었고 또 하나는 약간의 죽음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아이들이 제 일기장을 볼 걸 생각하면서 아빠는 오늘 이렇게 했어. 지금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한단다라는 그런 글도 조금 남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게 허황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치료 방향에 있어서 죽음이란 게 확률상으로도 정말 나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작을 쓰면서 이게 제게 마음에 그 위안이 가장 됐던 건 뭐냐면 혹시 제가 잘못되더라도 두 딸들에게 아빠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어떤 큰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우리 사회는 힘들다, 뭐 아프다, 괴롭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뭔가 나약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억누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달라지셨어요? 지금도 많이 달라졌다고는 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이 위험 수위에 치달기 전에 뭔가를 좀 비워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우창훈 선생님은 감정을 좀 잘 표현하는 편이세요? 저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매주 오시는 환자분들께 여쭤보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심지어 그 정신과에 앉아서 진료를 하실 때도 뭐 그냥 똑같았어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감정이라는 게 지난주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월화수는 뭐 좀 우울했을 수도 있고 목요일은 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이 표현을 하는 게 아직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남들한테 꼭 표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감정을 적어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쓴다거나 혹은 오늘 하루 내가 참 힘들었구나, 불안했구나, 무서웠구나 이런 정도는 내가 좀 집어줘야 계속 쌓이는 것 같고 이게 폭발할 것 같고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적절한 좀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좀 친한 가족들한테 좀 털어놓는다거나 의지를 좀 하신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암 환자들은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힘든 걸 와이프한테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감정의 토로를 들었을 때는 와이프가 느끼는 거는 불안함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먼저 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황스택 기자님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황스택 기자님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를 알았을 때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힘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꼭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그냥 담백하게나마라도 나 오늘 이래서 참 힘든 하루였어. 좀 많이
불안하더라 이렇게 담백하게 전달을 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 전달이 충분히 되고 상대방도 그 상황을 좀 잘 알 수가 있어서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예. 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픈 이후로서 가장 그 위로를 받은 게 딸의 저 메시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이 치료하는 와중에 또 이 염증 치료 때문에 한번 중간에 또 폐혈증이 와서 또 저희 가족들이 얘기도 못하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한테 첫째 딸 이름 혜린인데 혜린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같이 못 놀아줘.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아픈 건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아 제가 3번 울었네요. 그거를 병실에서 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때도 제가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약간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복받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진짜 듣고 싶었나 봐요. 첫째 딸이 이제 10살이고 그때 당시 문자를 보낸 건 8살 때였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였는데도 그 얘기를 그 첫째한테 듣는 순간 너무 막 고맙고 그래서 제 감정이 또 주체가 안 되고 그때는 정말 뭔가 너무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셨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스택 기자님은 뭔가 이 상황이 자꾸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자책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게 나는 뭐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2번씩 하고 근데 왜 걸렸지? 이거는 뭔가 끊임없이 이 병에 걸린 게 뭔가 내 탓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원인을 본인한테 좀 찾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근데 뭔가 그 따님의 말이 정말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고 뭔가 가족들이 혹시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지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들도 좀 그런 불안감들도 애써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따님이 한순간에 좀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정신종양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종양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암센터에서도 사실은 정신과 교수님들이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통합진료처럼. 그리고 실제로 혈액이나 종양내과 교수님들 슬쩍 이렇게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라 하면서 이렇게 컨설트, 협진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좀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면역이라던가 회복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항암 치료나 다양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라던가 불면, 불안 이런 것도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황스택 기자님이 와주셨는데 백혈병 그리고 이번에 재발, 청각을 잃으면서 또 느끼셨던 여러 가지를 이렇게 2권의 책으로서 공유를 해주시는 건 정말 저희는 이거를 읽음으로써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끝으로 뭐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금 진순 쌤, 그다음 창윤 쌤 만나서 그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헬프님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어떤 제 감정을 아직까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만약 힘들다면 누구라도 내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내 감정이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진수선 같은 우리 정신과 진료 자체를 이제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은 굳이 가질 필요 없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고요. 제가 이 긴 터널을 견뎌온 힘은 아마 글쓰기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부 다 책을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작은 일기라도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진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조금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 혹시 망설이셨다면 작은 메모 아니면 일기라도 조금씩 써보시는 습관을 한번 시작하시면 어떨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헬프님들도 황스택 기자님의 어떤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책은 저도 그때 세바시 때 읽어봤는데 저는 안병동 특파원입니다. 제목도 사실 너무 와닿아가지고 또 2번째 책은
다시 말해줄래요? 절찬리 판매 중이라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와서 지금 몇 분들에게는 헬프님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예. 또 댓글로 저희가 또 이벤트도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헬프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